AI 기반 공시 뉴스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타키오 뉴스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뉴스와 공시 내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MT의 2분기 영업이익이 8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M게임이 열혈강호 온라인의 중국 서비스를 연장했습니다. 원익 QNC의 2분기 영업이익이 360억 원으로 나타나며 전년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롯데쇼핑은 2분기 영업이익이 74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년 대비 882% 늘어난 수준입니다. 네, 대표님, 반도체 소재 업체네요. 원익 QNC 어떤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원익 QNC, 원익 그룹에 이제 반도체 기업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원익 QNC 하면 이제 Q는 이제 쿼츠, 석영입니다. 그다음에 C는 이제 세라믹. 그래서 쿼츠, 석영과 세라믹과 관련된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가장 그 원초적인 게 이제 웨이퍼인데요. 웨이퍼를 갖다가 반도체 공정에서 나를 때는 일반적인 이제 그 배송 시스템을 쓸 수가 없습니다. 워낙 정밀하고 청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쿼츠로 만든 용기에다가 이제 웨이퍼를 담아서 나르게 되는데 이게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이게 쓰고 나서 뭐 한 번 쓰고 나서 바로 바꾸는 건 아니지만 일정 이상 소모품이기 때문에 원익 QNC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나 고객사들이 꾸준히 반도체를 계속 만들면은 원익 QNC의 이제 쿼츠가 계속 이제 소모성 자재로서 매출이 추가로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이런 점에서 원익 QNC의 매출이 어느 정도 담보가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 원익 QNC는 예를 들면 세정, 반도체에서 세정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불순물이 끼이기 때문에 불순물을 갖고는 이제 수나노, 수십나노의 이제 공정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세정하는 공정에도 원익 QNC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익 QNC는 전체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원익 QNC의 매출이 동반 상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원익 QNC는 최근에 이제 일본에 있는 기업, 그러니까 대만에 있는 기업이 원익 QNC의 계열사인데 그 계열사를 통해서 그 일본에 있는 중요한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반도체의 일정 이상 그 수직 계열화가 완성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 웨이퍼가 반도체 뭐 전공제에 되게 중요한데 이게 뭐 밸류체인상 수직 계열화의 시너지는 어떤 건가요? 예, 그러니까 수직 계열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웨이퍼를 만들려면은 인곳이라고 있어야 됩니다. 인곳이라는 건 이제 웨이퍼의 전물질인데요. 사실은 이제 웨이퍼라는 건 이제 반도체에도 쓰이고 그다음에 태양광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리는 같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태양광 우리나라도 반도체 잘하니까 태양광도 한번 가보면 좋겠다라는 맥락으로 많은 기업들이 그 진출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원익 QNC가 인곳에서 이제 그 웨이퍼를 만드는데 인곳을 갖다가 달구는 도가니라고 아시죠? 그 도가니를 갖다가 만드는 기업이 일본에 이번에 인수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인수한 기업이 전체적으로 도가니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그 세계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원익 QNC가 아까 대만 법인을 통해서 쿠어스테 나가사키라는 법인을 인수했고 거기서 생산한 인곳을 갖고 웨이퍼를 만들게 되면서 완벽하게 수직 계열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수직 계열을 이뤘고 수직 계열화라는 것은 대부분 다 그렇지만 규모의 경제, 영업이익률의 상승도 모두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익 QNC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 그 쿼츠에 있어서 확대를 하면서 원익 QNC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 높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원익 QNC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가 계속 실적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두 번째 살펴볼 종목은 롯데쇼핑입니다. 역시나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예, 롯데쇼핑이 이제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롯데쇼핑을 비롯해 뭐 신세계나 뭐 현대백화점이 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롯데쇼핑도 코로나 시절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려움을 겪는 기간 동안 기업은 계속 그냥 멈출 수는 없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기간 동안 많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했다는 건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기업의 체질이 강화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통한 이제 결실이 2분기에 본격적으로 생산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지만 2분기 잠정이익으로 740억이 나왔는데요. 금요일 날 이제 장 마감 직후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740억 영업이익이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 YOY를 이제 880%는 놀라운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올라간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 중요한 측면이 무엇이면 그 롯데그룹이 영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롯데시네마를 알고 계시겠죠? 롯데시네마도 롯데쇼핑의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롯데시네마가 그 실제적으로 법인은 롯데컬처웍스인데요. 롯데컬처웍스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전년 동기 대비 놀라운 영업이익을 반전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였다가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영화를 못 가지 않습니까? 영화를 못 가면 제작이나 영화관 모두가 다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롯데쇼핑의 계열사 롯데컬처웍스가 2분기에 올해 이제 영업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영업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적자에서 흑자를 기록하면 엄청난 이제 그 성공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롯데컬처웍스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연속된 흥행 성공으로 인해서 또 실적에도 호실적에도 영향을 줬다라는 점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타키오 뉴스 조호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